자, 이번에 경북 농업 대전환 정책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첨단 산업화를 들여다보면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건설하고 디지털 유통 플랫폼 조성,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경상북도 푸드밸리 조성 등 다양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. 또 막상 들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. 농업의 첨단화는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장에서 조금 목소리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노지 스마트팜이 상당히 좀 발전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설 원회에서 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식물 공장의 개념에서 좀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저희들이 한 4, 5년 정도 사실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현재 스마트팜 가면 거의 1.5세대 정도의 스마트팜을 하고 있거든요. 토마토하고 딸기에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. 첨단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농업을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인프라는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션 7기에 조금 갖춰졌습니다. 농가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. 무조건 놓고 뭐 최첨단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첨단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실은 뭐 디지털화, 첨단화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어가지고 그 수준은 어디까지 높일 것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근차근 현재 어떤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첨단화나 디지털화는 충분히 필요한 거고 또 뭐 과학에 기초한 데이터화 작업 충분히 이제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첫 번째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첨단하고 디지털화인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에 있어서의 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또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농업입니다. 그래서 EU에서는 그린딜이라는 팜투포크라 그래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떻게 이 생태적인 지도들을 만들어낼 거냐. 우리가 이대로 첨단화, 디지털화, 기업화, 스마트팜 이렇게 가다가는 이 지구가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.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국민들은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 거고,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되냐, 농업 생산 어떻게 해야 되냐,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. 스마트팜과 디지털화, 첨단화 과정에서 놓고 보면 농민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, 그러면 이런 장려 정책을 펼쳤을 때 접근 가능한 농업인들만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오히려 또 소외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어떤 방향을 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기업화라고 하는 것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디지털화와 첨단화를 위한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을 이 농업대전환위원회에서 좀 지원을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민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, 그렇게 나간다면 서로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,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. 예, 그 잠깐 말씀을 네. 좀 드리면 사과 재배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가려면 현재 수용으로는 조금 어렵다.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온이 조성이 돼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가수 기반 정비 사업에 통해서 가온 갱신 사업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걱정했던 부분이 특정인에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조금 좀 챙겨서 많은 농업인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길들은 지원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